네, 매주 월요일 이 공시로 주가를 또 기업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제가 살짝 봤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종목들이 또 공시까지 겹쳐서 네네. 오늘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공시로 보는 기업 분석 기아네요. 네, 기아입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오히려 제가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네. 저한테 떠넘기셔가지고 네. 당황했는데요. 길게 해주세요, 기아. 네. 중요합니다. 일단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매출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조 원이 나오면서 네.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컨센서스를 23% 상회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온 배경은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지금 보면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기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예. 일단 실적은 잘 나왔죠. 이거 환율 효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실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체들 중에 전체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자동차 섹터에 투자하는 투자자로 봤을 때는 기아인데 기아차, 특히나 기아차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네.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 네, 여기 안 적어놨는데 네. 자사주 소각 공시가 뭐 많지는 않아요. 0.5% 정도 되니까. 전체 주식수에. 네, 전체 주식수의 0.5%니까 뭐 크지는 않은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봐야 될 거냐? 예. 아니면 시대의 전환으로 봐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정책이 먼저인 거냐?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변했으니까 정책이 따라가는 거냐? 이걸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규제가 아니고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책들은 정책이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우주항 공정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이 먼저 가는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강조한다는 건 네. 이게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기보다는 시장 환경이 좀 더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작년부터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공시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근데 22년, 23년, 24년 갈수록 자사주 소각은 밸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변화들이 시대의 흐름의 변화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서 밸류업 정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고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하나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환원에 대한 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도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면 충분히 자동차 쪽으로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이 기아는 사실은 뒤의 기업을 위한 약간 밑밥이에요. 네. 네, 다음 기업으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아. 그러니까 실적 이런 더할 나위 없고 그렇죠. 여기에 우리 장우진 팀장이 보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밸류업에 있어서 가장 충실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것도 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밸류업을 이미 하고도 주주 있고. 환원을 이미 하고 있기 하고도 때문에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예. 네. 다음 달 2일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옵니다. 당근 네. 채찍 나올 텐데 그렇죠. 법인세 세액공제도 아직은 모릅니다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아, 현대차 그룹은 이 지주회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속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인데 당국의 말을 좀 잘 듣고 적극적으로 따를 그럴 모멘텀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선 회장의 승계를 본다면. 네, 정책을 물론 잘 따르는 것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문화 자체가 바뀌었다. 많이 바뀌고 있다. 어.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 2세, 3세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 2세, 3세들의 마인드 자체가 기존과는 다른 거죠. 다르다. 네. 자, 이렇게 기아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에 약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주주 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 기업이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굉장히 오.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대됩니다. 기업들 갖고 왔습니다. 예, 네. 어느 기업인가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네. W게임즈인데 네. 중장기 주주 환원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와.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25년과 26년에 직전 사업년도 배당 금액의 최소 1배에서 3배까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배당 성향이 한 10%에서 15%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면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까지 합한 주주 환원율은 30에서 뭐 40%, 4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주주 환원이 이뤄지게 되는 거고 자사주 소각은
25년과 26년에 걸쳐서 매년 1에서 2% 정도, 총 주식수의 1에서 2%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기존에 7.75% 자사주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투자가 없다 그러면, M&A나 투자가 없다 그러면 이걸 또 연말에 소각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최소한 올해 내년 보면 10% 이상 소각이 되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이 진짜 재밌어요. 네. 임원의 성과급을 주가랑 연동을 시키겠다.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어야 된다. 찍었어요. 아, 네. 네. 이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9,458억, 9,5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가총액을 아예 지명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좋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원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당연히 실적도 좋게 만들겠지만 IR 활동이라고 해서 기업과 투자자들 간의 이런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거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처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업들이 물론 W게임즈가 잘 돼야 되겠지만 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진짜로 실적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형태의 공시를 하고 앞으로 방향성도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우리가 기업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는 걸 보여줄 것 같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적을 보면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영업이익이 아까 시가총액 9천억 정도라고 했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고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은 한 1,500억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PR 6배 정도니까 비싼 회사가 아닌데다가 네. 이 회사가 그 작년에 아이게이밍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 슈퍼네이션이라고. 슈퍼네이션, 네. 네. 아이게이밍 아시죠? 네, 네. 네. 이 아이게이밍이라고 하는 게 현금을 넣고 현금을 뺄 수 있는 그 카지노이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크다고 보는데 네. 실제로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매출이 50% 증가했어요. 네. 굉장히 빨리 정상화시키고 있고 추가적으로 성장성도 있다고 보는데 신작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네이션 쪽에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올해 우리는 실적도 좋아질 거고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까지 하면 주가는 좋아질 텐데 그 주가는 2조 원은 갈 거야. 네. 라고 보여준 거죠. 네. 자, W게임즈 제가 눈에 들어오고 장호진 팀장도 얘기했던 게 임원의 성과 보수를 매출 주가와 연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매출 네. 실적도 아니라 주가를 콕 찍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원통한 게 실적 좋은데 주가 안 나오는 기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임원들은 그냥 뭐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고 네. IR 주담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게 온라인 카지노 업체잖아요. 네. ESG가 대세인데 약간 카지노? 여기서 살짝 좀 걸리는 대목이 있는데 이건 그렇죠. 어떻게 좀 이 이미지를 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WKG 가? 규제 이슈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그런 게 엮이는데 예. 사실 ESG 한다고 해서 뭐 저희가 파라다이스를 싫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외국인 관광객만 보는 거지. 네. 그리고 국내 규제랑 엮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회사고, 네, 글로벌. 유럽 네. 회사고 이런 회사기 때문에 뭐 글로벌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제 카지노 쪽에서 약간 좀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불법 도박이 잘못된 거지. 아, 그렇죠. 예, 네. 합법 온라인 카지노가 굳이 ESG에서 뭐 이렇게 배척받거나 그 제척받지는 않을 거다. 네네. 네. 자, 두 번째 기업 W게임즈까지 저희가 봤고요. 세 번째도 가장 핫한 기업이고 종목이고 실적 보고 저도 깜짝 놀란 바로 그 기업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네. 할까요? 하나 시스템인데요. 네. 하나 시스템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왜 좋지 했었는데 맞아요. 역시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매출액이 5,444억 원에 영업이익 393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이 9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0%가 70%. 네, 높았어요. 네. 이게 보면은 이 하나 시스템이 방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그룹의 ICT 사업을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UAM이나 위성통신 사업 신사업이 있는데 네. 방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건데 이 회사의 방산이라고 하면 이 무기를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무기와 관련된 뭐 레이더나 무기를 운영하기 위한 체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이 좋으면 네. 당연히 관련해서 같이 이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보면 폴란드의 이제 K2 사격 통제 시스템, 네. 그다음에 UAE 쪽으로 나가는 천궁2 다기능 레이더, 그다음에 국내 쪽에서 보면 TICN이라고 전술 정보 통신 체계 4차 양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좋았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도 좋을 거야인 거잖아요. 네. 앞으로 좋을 거냐고 보면 이제 사우디 쪽 이번에 UAE였다고 1분기에는 사우디 쪽 천궁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있고 중동향. 네, 중동향. 그다음에 KF-21이라고 차세대 전투기가 있잖아요. 이 차세대 전투기가 올해 양산이 시작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 KF-21이 현재 한 120대 정도, 사업 규모는 한 8조에서 10조 정도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를 수주받을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부품 관련해서. 그러면 이 규모만 하더라도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그 규모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뭐 분기 매출이 5천억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한 2조 원. 그러면 이런 관련된 KF21 관련된 매출이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건 네. 국내 사업만이잖아요. 네. 수출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 KF21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지난주에 한국항공우주 UAM이잖아요. UAM. 예, 네. 예, 예. 근데 예. 하나 시스템도 UAM이 몇 개 있어요. 예. 이게 버터플라이라고 미국에 있는 이런 시제기 만드는 그러니까 제품 만드는 회사, UAM 기체 만드는 회사랑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버터플라이에 투자도 했거든요. 근데 현재 버터플라이는 시제기를 만들어서 지상에서 테스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파리 올림픽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UAM이 날아다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시범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올해 일어날 거기 때문에 UAM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UAM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입니다. 실적 외에도 정말 완전 하늘을 나는 건 아니겠고요. 중간 부분을 이제 날게 되는 건데 네. 지난주에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에서도 UAM 모멘텀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한화 시스템도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UAM이 좀 본격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건 7월과 8월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이 테마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특히 5월에 우주항공청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 둘을 좀 한번 엮어보는 것도 투자해서는 괜찮겠네요. 뭐 그렇죠. 하나 시스템은 이제 위성 쪽으로 또 사업을 또 하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예. 자, 이렇게 세 번째 기업 한화 시스템 공시를 분석해봤고요. 효성 TNC 이게 지금 시세가 꽤 지금 오늘 나오고 있고요. 제가 화학주에서도 효성 TNC 유니드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효성 TNC 공시 내용 보도록 할까요? 이 효성 TNC는 이제 스판덱스 같은 원사 사업이랑 그다음에 네. 무역 사업, 철강이나 화학 제품 트레이딩 같은 무역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실제 주가는 이제 스판덱스에 따라서 많이 좌우됐었죠. 네. 과거에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홈 트레이딩, 홈피크가 유행하면서 네. 스판덱스가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네네. 그때 영업이익이 1조 4천억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 2,100억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이제 스판덱스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을 보면 1조 한 9천억 정도 매출에 네. 영업이익 761억인데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었어요. 근데 네. 영업이익이 51% 상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이게 그 생각보다 지금 스판덱스 쪽 사업도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고 예. 그다음에 무역 부분도 개선이 된 게 있고 예. 그다음에 스판덱스 외에 나일론과 폴리 부분에서도 영업이익이 한 129억 정도 개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네. 실적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더 긍정적인 건 이 회사가 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게 7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네. 7분기 만에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 초입에 있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도 보면 올해 내년 이제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도 재작년 대비해서는 좀 증가했었고 올해도 증가, 내년도 증가 이런 추세가 보이는데 이게 턴어라운드의 초기가 아닌가라는 거고 네. 스판덱스가 아까 계속 강조드렸는데 네네네. 스판덱스 영업이익률이 코로나 이전에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였다가 네. 코로나 때 30%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다시 그러니까 코로나 직후에 적자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다시 10%대로 올라왔어요. 이게 스판덱스가 네. 정상화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스판덱스가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HBM 이런 것처럼 대대적인 상승 이런 건 네. 아닐 거고. 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반등 나오는 국면. 그러니까 PBR 차트로 보면 PDR 밴드에서 저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등이 나오기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효성 TNC였었고요. 지금 시각에 화학주 중에 양대 산맥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4%대 이상의 이제 시세를 내면서 화학주들이 이게 중국 타고 끌어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보통 이렇게 화학주가 갈 때 보면 이렇게 묵직한 종목도 가지만 효성 TNC라든가 뭐 유니드라든가 이런 먼저 이 특수성들이 약간 좀 먼저 시세를 좀 달리는 그런 경향도 있죠. 뭐 그렇죠. 트레이딩 측면을 보면은 네네, 예, 그런 맞습니다. 차원도 한번 꼭 기억해 보시면서요. 스판덱스의 효성 TNC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고 마지막 또 화학 기업이네요. OCI입니다. 네, OCI입니다. 네. OCI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OCI가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네. OCI 홀딩스가 있고 OCI가 있는데 네. 과거 OCI는 OCI 홀딩스입니다. 태양광이 홀딩스. 네, 태양광이 홀딩스. 네. 그다음에 반도체와 이제 일반 화학은? 화학이 OCI. OCI.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분할하고 나서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할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뭐 2천억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분할하고 나서 작년 실적 2022년에 영업이 2천억 나왔다고 했는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OCI도 뭐 실적 별거 없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도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시면 굉장히 부진했네요, 주가가. 네. 그러니까 2021년에 관련 사업부 영업이익이 2천억대, 22년 2,100억, 근데 23년에 1,200억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게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보시면 이제 폴리실리콘 TDI, 과산화수소 같은 베이직 케미칼 사업이랑 카본 케미칼 사업이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사업은 안 좋았죠. 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던 게 일단 컸고 예. 그다음에 카본 케미칼이라고 하는 뭐 카본 블랙 그 타이어 쪽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네네네. 이런 쪽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이게 근데 카본 블랙, 그 카본 케미칼 쪽에서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나타났고 예. 매출액이 좋았던 건 OCI 차이나라고 하는 연결 법인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네. 좋았던 거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인 건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1분기에는 베이직 케미칼은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정기 보수가 있었어요. 네. 정기 보수가 있어서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분기 대비해서 260억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6%에서 2%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베이직 케미칼이 돌아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예. 그다음에 타이어 쪽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죠. 네. 타이어 쪽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카본 케미칼 쪽에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네. 반도체 쪽 증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폴리실리콘. 네, 폴리실리콘. 근데 반도체 폴리실리콘이 이제 일본 업체와 합작을 해서 이 대규모로 증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장기적으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 했다 그러면 OCI는 굉장히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빠졌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라서 좀 한 중기적으로 보고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까지 저희가 공시 분석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장호든 팀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